거대한 음모 세월호 침몰이라는 책을 조원용 변호사님이 내셨습니다. 서울대 법대 최우등 졸업하시고 정치학 복수 전공하시고 세계 1위 인양업체인 슈비츠의 자문 변호사, 세월호 인양 국제 입찰에도 참여하셨던 분입니다. 물론 중국 인양 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진행됐었지만요. 이런 것에 관여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세월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304명이 죽은 상황에서 미안하다는 말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맙다는 단어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왜 나왔는지, 왜 고맙다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방금 소개한 책 거대한 음모, 세월호 침몰, 책 73쪽에 보면 인신공양으로 차가운 서해바다에 너희들을 수장시켜서 미안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후 드루킹의 여론조작과 부정선거로 치르게 될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형식에 불과하여 가짜 대통령에 내가 당선되는 것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므로 정말로 고맙다. 그래서 고맙다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럼 그 근거가 진짜 있을까요? 팩트체크 3개만 해봅시다. 문재인과 유병헌의 유착관계, 절친이라는 거죠. 87쪽 중에서 유병헌은 청해진 해운의 전신인 주 세모의 부채 1155억을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에 집중적으로 부채 탕감을 받아서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병헌은 공적 자금이 생긴 이래 100억 이상을 탕감받은 유일한 개인 채무자였습니다. 더욱이 당시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관련자에 대한 참여 및 은닉 재산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후보는 뿐만 아니라 문 후보는 그 이전에 유병헌의 채권 확보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2000년 7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유병헌의 자녀 3명으로부터 신세계종합금융회사의 대출금 미납액을 강제 징수하는 파산 관제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병헌이 1990년에는 670만 달러 상당의 캘리포니아 리조트를 구입하는 등 채권 회수의 의지만 있었다면 미국 재산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가집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재인 후보가 했습니다. 그 당시 장성민 후보가 문재인을 비판하면서 쓴 연설문 중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팩트체크, 책 63쪽부터 인터넷 미주통일신문 자유 게시판에 어느 종교조 교사의 양심선언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가 조작 모의한 사건으로 단원고 희생자 가족 여러분 너무나 죄송합니다. 우리 정교조는 정교조를 말살하는 박근혜 정부를 말살하기 위하여 기획한 사건입니다. 무섭고도 중요한 것은 북한의 남조선 파괴처와 모종의 지령을 받았습니다. 북으로부터 배 한 척에 모든 인원을 다 승선시키라는 지령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세 번째 팩트체크, 침몰 하루 전날 세월호 전원구조 퍼뜨린 김상곤 경기교육감. 세월호가 침몰되기 하루 전날 트위터를 통해 2차례나 세월호 전원구조라는 내용을 퍼뜨린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 경기교육감 김상곤. 그는 2014년 4월 15일 3시 14분경 트위터에 진도 앞 해상에서 단원고 학생들과 교사 등 450여 명이 탄 여객선이 침몰 중이라고 합니다. 모두 무사히 구조되어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라고 글을 올렸다가 지웠다.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터졌는데 4월 15일 날 이런 글을 올렸다. 거대한 음모 세월호 침몰. 팩트체크 3개만 해보았는데요. 이 책을 직접 사보시면 팩트체크 20개는 가능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유튜브에서 조원용 변호사 검색하시면 4가지 파트로 해가지고 조원용 변호사의 법조 비하 해서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설명란에 링크도 제가 걸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